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켰을 때 혹시 이런 문구들 보지 않으셨나요?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월 300만 원 더 버는 법. 26살이 한 달에 1,400만 원 버는 방법. 월 3천 쓸어 담는 아기 주부. 64살도 하루 30만 원 가능. 마치 짠 것처럼 비슷한 썸네일, 비슷한 말투, 그리고 통장이나 인터넷에 찍힌 수익금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했으니 당신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다가 점차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나만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건가. 성실하게 일하는 나의 일상이 왠지 미련하게 느껴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즉 포모 증후군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다면 왜 그들은 그 귀한 노하우를 유튜브에 공짜로 풀고 있는 걸까요? 진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알을 줍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골드러시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실제로 금을 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판 골드러시도 이와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구매 대행, 유튜브 쇼츠 같은 부업입니다. 그리고 곡괭이가 바로 그들이 파는 전자책과 강의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폭발하는지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오션의 탈출구입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로 큰 돈을 버는 건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소위 플레이어로 뛰어서는 수익을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다 보니 먼저 진입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물건을 파는 것보다 물건 파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돈이 되는구나. 즉, 경쟁이 치열한 경기장을 빠져나와 심판이나 코치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어에서 메신저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 비용 제로의 마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팔려면 재고를 쌓아둬야 하고 배송해야 하고 반품도 받아줘야 합니다. 하나 팔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다릅니다. PDF 파일 하나 만들어 두면 한 명이 사든 만 명이 사든 추가 비용이 0원입니다. 판매 수익이 고스란히 순이익이 되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마진율을 가진 상품인 셈이죠. 유튜브 영상은 이 마진율 100%짜리 상품을 팔기 위한 거대한 무료 광고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차익 거래입니다. 대부분의 전자책 내용은 사실 구글 검색만 조금 해보면 찾을 수 있는 정보거나 서점에 있는 15,000원짜리 책에 더 잘 정리된 내용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허탈하게 AI한테 물어보면 더 쉽게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 탐색에 서툰 초보자들에게 이 정보는 마치 대단한 비법처럼 포장됩니다. 유튜버들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편집한 뒤 거기에 자신의 성공 스토리라는 프리미엄을 얹어 5만원, 10만원이라는 고가에 판매합니다.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월 수천만원 수익 인증은 다 가짜일까요? 물론 조작된 포토샵 이미지인 경우도 있지만 진짜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속임수는 매출과 순이익의 혼동입니다. 월 매출 3천만원 달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엄청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의 경우 물건 원가, 배송비, 마켓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 쏟아부은 광고비를 빼야 합니다. 실제로 3천만원 매출을 올렸지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 남짓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광고비 조절을 잘못해 적자를 보면서도 매출은 올랐으니 인증샷은 남길 수 있다며 강의 홍보용으로만 매출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또한 생존 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나 이커머스 업계의 데이터를 보면 신규 개인 사업자의 1년 내 폐업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10곳 중 7곳은 1년 안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유튜브에는 살아남아서 성공한 0.1%의 이야기만 올라옵니다.
실패해서 빚을 지고 조용히 사라진 99.9%의 이야기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상 몇 개만 보고 그 0.1%의 행운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 믿지만 통계적으로 그건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의 출처를 봐야 합니다. 월 1,000만 원 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정말 쇼핑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쇼핑몰 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료에서 나온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경제적 자유 유튜버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업인 사업보다 강의 파리로 번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정작 본업의 트렌드는 놓치고 철 지난 옛날 방식만 앵무새처럼 전자책에 담아 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희망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30대 직장인 박 대리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 대리님은 결혼을 앞두고 치솟는 집값과 빤한 월급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무자본으로 창업해서 월 500만 원 번다는 영상을 보게 됐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유튜버가 파는 50만 원짜리 전자책과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한 달 용돈을 다 털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화려했습니다. 실행력이 답이다. 무조건 닥치고 등록해라 같은 동기부여 멘트가 가득했죠. 박 대리님은 퇴근 후 매일 새벽 2시까지 잠을 줄여가며 상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튜버에게 질문을 남기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하다. 상세 페이지를 더 다듬어라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대리님은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 유튜버가 새로운 심화 과정을 런칭했다며 이걸 들어야 진짜 비법을 알 수 있다고 또다시 결제를 유도할 때였습니다. 박 대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죠.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내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아까운 건 헛된 희망을 좇느라 날려버린 지난 6개월의 시간과 가족들과 보낼 수 있었던 저녁 시간입니다. 박 대리님처럼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못난 탓이야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건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적 한계를 말해주지 않고 너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희망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온라인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프라인도 많아요. 오프라인은 더합니다. 도구까지 팔아먹고 엄청난 마진을 남기니까요. 즉 싸게 창업해서 돈 버는 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쉽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정 고객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오히려 신규 진입이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쉬워 보여도 다른 곳에서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돈 버는 법 강의와 전자책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진 걸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것이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과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감. 이것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이 불안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콘텐츠들입니다. 즉, 이 현상은 경제적 불안을 먹고 자라는 비즈니스인 셈입니다. 둘째, 긱 이코노미의 그늘입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누구나 엔잡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한 경쟁의 바다로 내모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밖은 정글인데 유튜브 영상들은 그 정글을 마치 놀이공원처럼 묘사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신뢰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 저거 진짜일까? 사기 아닐까? 부터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를 나누려는 선한 크리에이터들까지 강의 팔이라고 매도당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검증하려 드는 피로한 사회. 이것이 무분별한 전자책 마케팅이 우리 사회에 남긴 씁쓸한 유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럼 유튜브에 나오는 건 다 사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중에는 진짜 자기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멘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통해 삶을 바꾸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방법을 사는데 돈을 쓰지 말고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돈 버는 비법서인 전자책은 일시적인 지도일 뿐입니다. 지형이 바뀌면 그 지도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본질, 글쓰기 능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눈,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같은 역량은 내 안에 쌓이는 나침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 바로 이 기초 체력입니다. 쉽게 빠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경제학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툭 건드리며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달콤한 목소리보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꾸준히 전문성을 쌓으라는 지루한 조언이 어쩌면 진짜 정답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만 땀 흘려 지은 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